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한인 농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딸기 재배에 성공해 유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이력이 매우 특이합니다. 일단 만나보시죠. 문종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부라는 소개가 낯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상당히 낫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 전에는 박사님, 교수님 뭐 이렇게 예, 그랬었죠. 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흡족합니다. 흡족해요? 예, 왜냐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네. 제가 뭘 못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았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 농사를 생전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네. 농장에 가나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 만나면 그 농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농부로 불리니까 이제 저도 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직 한국 IT 기업 임원이셨어요. 예.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님으로 소개를 경영학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딸기 농부로 이렇게 됐는데 예. 이 딸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딸기랑 인연 맺은 게 보통 이게 뭔가 좀 거창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참 그런데 시작된 게 아마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지인들이 왜 미국 딸기가 이렇게 맛이 없느냐 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계신 한인분들한테 미국 딸기가 맛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국이 그 과일의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잘 팔리는 대표 과일이 사과, 그 다음에 귤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딸기, 포도 이쪽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딸기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한국 농가들에서 키우는 딸기 품질도 높아지고 하니까 네. 당연히 한국 딸기가 맛있겠죠. 네. 그 맛있는 한국 딸기를 먹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딸기를 드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딸기냐? 네. 이거 그냥 뭐 색깔만 빨간 그 채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때 맞아, 미국 딸기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을 방문했던 이제 지인이 이제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네. 경남 진주인데 우리 진주에서 그 딸기가 굉장히 맛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더라. 그래서 이거 한번 미국에서 키워보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했더니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다들 옆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등 뜨미는 그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 중에 미국 딸기 맛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맛이 없는 건지는 좀 박사님. 그게 이 미국 딸기는 어떻게 보면 분류가 과일이라기보다 채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식물학적으로 보면 그 딸기는 이제 채소거든요. 채소 중에서도 보면 엽채류, 잎을 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근채류, 뿌리 먹는 게 있고 과채류, 과일을 먹는 게 있는데 미국 딸기는 이제 과일을 열매를 먹는 거죠. 열매를 먹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게 미국에서는 이 딸기를 생으로 먹질 않습니다. 다 샐러드에다 넣어가지고 드레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핑크림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를 만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딸기가 단맛이 있을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게 없군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한 딸기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딸기 재배 면적이 미국이 두 번째로 넓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미국이고요. 그만큼 이쪽 캘리포니아에서도 UC 데이비스라든지 UCLA에서 품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품종들은 이 개발이 당도라든지 이런 것보다 빨갛고 크고 예쁘게 그리고 그 노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잘 견딜 수 있게 좀 튼튼한 종을 만들고 한국 딸기는 키우는 게 좀 힘들더라도 당도도 좋고 식감도 좋고 한국 맛있게 딸기는 좀 그렇게 과일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미국 딸기는 채소 쪽으로 좀 근접하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좀 보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딸기 재배를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모르니까 이게 그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모르니까 뭐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간단해요. 한국에서 딸기 모종 가지고 와서 모종 키워주는 육묘에서다 줘서 이거 좀 키워주십시오. 키워주면 또 딸기 농사 잘 짓는 농장들한테 계약해서 갖다 주고 키워주십시오. 저는 브랜드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납품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경영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아, 스플라이 체인을 제가 딱 만들어서, 그래. 이 모든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네. 다 이게 커넥션 앤 디벨롭먼트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이 난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난관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제가 그냥 포기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하나 극복할 만 하면 또 하나 나오고, 극복할 만. 이게 빠져나올 수 없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난관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종자 보호 동맹에 가입되는 국가들이 이 흙이 묻어 있고 뿌리가 있는 식물들은 수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외래 식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수입돼서 들어온 딸기 모종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종자 보호권을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네. 미국 이 농림부죠. USDA에 네. 그 종자 보호가 등록되어 있는 게 외래 품종은 일본의 요토보시라는 딸기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겁니다. 저희 그 금실 딸기가 했는데 그만큼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도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씨를 가져와서 뿌려서 키운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딸기 나무를 가져와서 이게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딸기는 씨앗으로는 그렇게 번식이 잘 안 됩니다. 네. 발알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그 특성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딸기는 모종을 가지고 모종을 키워서 이제 번식을 시키는 그런 식물인데 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배 매체 라는 게 이제 흙이라든지 뭐 인공 상토가 있는 거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조직 배양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티슈셀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유리로 된 그게 담겨 있는 밀폐되어 있는 조직 배양묘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끼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가져온 게 10개인데 10개로 100개 만들고 100개로 1000개 만들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꿈이 컸죠. 컨테이너로 대량 가지고 와가지고 키워서 미국 시장 한꺼번에 쫙 깔겠다. 근데 10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예, 문익점 할아버지가 제 이제 그 조상님이신데 원래가 이제 계묘년 토끼띠인데 600년 전 토끼띠 때 문익점 할아버지께서 그 모카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600년 후에 제가 하고 있는데 후손이 지금 딸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뭐 부뚜껑에 몇 개 가지고 오셨어도 전국에 다 뿌리셨는데 뭐 저는 그보다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셀 조직을 갖고 오셔서 그걸로 이제 배양을 시켜서 이제 나무를 만들었는데 품종은 어떤 걸 가져오셨어요? 품종은 이제 금실이라는 품종입니다. 금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다 할 때 그 금실인데 사실 한국 딸기가 2002년도까지는 다 일본 종자였습니다. 한 98% 정도가 일본 종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02년도에 한국도 이제 품종보호동맹 UPOV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저거 우리 동자인데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한국 품종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이 보급되어 있는 서량 같은 게 이제 그때 나왔고, 그다음 매향, 죽향, 뭐 알타킹, 비타, 그다음에 뭐 만년설, 그다음에 큰 거 킹스베리, 금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서량은 키우기는 좋습니다. 키우기는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 84% 정도, 80% 이상이 이제 서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당도가 좋은데 조금 무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매향이라는 게 있고 조금 매향 이제 경도가 좀 서량보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량과 매향을 부모로 해서 나온 게 금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도도 높고 경도가 높으니까 미국같이 넓은 나라에서 유통을 하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두 번째는 이 품종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이 딸기라는 게 이 줄기로 번식하니까 누군가가 한 포기 가져가서 또 번식을 하면 이게 확산이 될 건데. 그렇죠. 퍼지죠. 그럼 이게 제가 힘들게 가지고 온 그 종자를 보호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힘들게 개발한 우리 품종이 로얄티도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 품종을 다른 데서 무단으로 네. 사용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종자 보호를 미국에서 받으려니까 특허를 받든지, 그다음 PVP라고 플랜트 브라이어티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네. 종자 보호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조건이 상용 재배가 된 지 4년 이내 품종만 그 신규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실은 나온 지가 상용 재배를 한 지가 3년이 안 됐던 네네네. 기 때문에 종자 보호 등록을 할 수 있는 품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이제 금실을.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예. 처음에는 정치로 좋다 그래서 갔는데, 네. 이제 하면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도 이제 네. 딱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쭉 키우고 계십니다. 많이 키우고 계셔서 이제 또 출하도 이제 눈앞에 두고 계신데, 예. 사실 그 셀을 가져와서 이걸 이제 나무로 만드는, 그러니까 딸기 예. 나무로 만드는 육묘 과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 육묘 과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이제 육묘 과정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 딸기 육묘를 잘한다고 하는 이제 업체를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걸 가져가서 키우려면 전문 육묘업체를 파트너로 해서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육묘업체를 갔는데 만나는 과정부터 이제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농사 지으신 분들 중에서 육묘업체가 뭐냐? 육묘업체 사실 저 개념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데를 이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설치를 했죠. 어떤 회사가 크고 좋은 회사고 잘하느냐. 네. 그러니까 딸기에서 이제 넘버 원, 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를 컨택을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런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희 거창한 플랜을 이렇게 보냈는데 네.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예.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비서한테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간다라고 네.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부사장이죠. 그분이 네. 나중에 보니까 창업주 딸이신데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짜 오냐? 진짜 네. 간다. 비행기 표 끊었다. 왜 오냐? 가서 얘기하자. 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한참을 설득을 했죠. 네. 근데 그분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내 전화를 안 받고 연락 안 받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죠. 딸기 6만만 1년에 한 3억 불 정도를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3,500억 이상을 하는데 그 뭐 10개 가지고 와서 하는데 파트너로 하자니까 그 시간 기도 안 낭비죠. 차죠. 기도 네. 안 받아준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분이 그 제 뜻을 좋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줬고 거기서 저희 이제 뭐 한국 고유의 이 문화에도 빚을 많이 진 게 인천에서 오면서 이제 자개로 된 보석함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분이 이제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제가 네. 선물을 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단 선물을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당신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네. 한국 여왕의 이름이 아니냐. 네. 이게 한국의 옛날 왕실에서 사용하던 그런 보석함과 같은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잘해가지고 너도 돈 많이 벌어서 여기다 보석으로 다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왔다. 네. 그래서 그 보석함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뭐 그 마음이 움직이셨고 마음도 움직였고 네. 깎아준 것도 그 보석함 가격이 한 10배 이상 될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셨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제 땅에 심을 정도로 키워서 예. 어디로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과정들이 이 사람이 그 들어올 때도 코로나 때 PCR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이 모종이 들어올 때도 미국에서 그냥 받질 않습니다. 아.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산지 증명을 하고 한국에서 네. 금액 증명서를 내면 미국에서도 이제 수입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 농림부가 그때 뭐 일도 안 하고 네. 다른 일들이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검역을 합니다. 예. 검역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보내는데 그 전에 이 모종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키워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그 미국 농림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럼 농림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장소를 또 인스펙션을 합니다. 거기 시설을 와서 검사를 해서 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을 갖고 왔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다 보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키우죠. 예. 키운 다음에 얘가 이제 스크린하우스, 쉽게 말하면 이제 온실로 이제 갑니다. 예. 온실로 가는 단계에서도 USDA에서 또 인스펙션을 또 와가지고 합니다. 하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뿌리가 이제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러너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줄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이게 줄기가 나오면 그 끝에 이제 자묘라고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이제 땅에다 심어서 또 거기서 나오고 또 새끼에서 또 새끼를 나오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단계마다 다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런 케이스 거를 몰랐으니까 그냥 컨테이너로 싣고 와서 그냥 심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야 이게 저희들이 그 미국에서 LA 다니다 보면 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게 미국으로 이민 오겠구나 싶지만 실제로 이민 오려고 하면 네. 엄청난 과정들이 있지 일이죠.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봤을 때는 그냥 갖고 와서 땅에 심은 것 같은데 그 네. 과정은 참 수많은 과정들이 다 네. 거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 키워볼 만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금실이라는 종자의 딸기 나무를 심고 예. 재배를 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 처음에는 이 레딩에 있는 육류업체에서 그 10개로 네. 이제 100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보니까 이게 너무 진행이 느린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상업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나오려면 5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제가 달라 그랬죠. 일부는 가지고 와서 내가 시험 재배를 했겠다. 그때 거기서도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빼고는 네. 나머지를 가지고 가라. 네.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처음 갔던 데가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중간에 있는 네네. 빅터빌 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빅터빌. 빅터빌에서 한 30분 정도 네. 들어가는 사막인데 뭐 굉장히 한적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갔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당시는 그 종자 보호구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도 좀 지켜야 되고 네. 그리고 기후를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미국 기상청 홈페이지 가가지고 연평균 기온과 습도 같은 걸 체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 최적 네. 상황에.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박사님들이랑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니까 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하면 좀 괜찮겠다. 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세컨드리 데이터에 의존하면 안 되고 직접 가서 겪어보고 봐야 됩니다. 특히 농사 같은 경우는 기후를 검증할 때는 직접 가서 겪어봐야 하는데 1년만 해주는데 보통 한 3년을 겪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해는 이상기후가 있을 네.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네. 또 보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운 좋게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데이터만 보고 그리고 또 이 숫자 공부한 사람이라고 숫자를 또 딱 평균 내고 해가지고 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평균이 그렇지 이게 밤 되니까 막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네. 낮에 되면 한국에서 기온으로 막 40도가 되기도 하고 습도가 평균 2%. 물을 뿌려도 금방 말라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보면 굉장히 수업료도 잘 내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어쨌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배한 거는 시행했죠. 실패하셨네요. 실패를 하진 않았고 실패죠. 얻은 건 얻은 많지만 네. 딸기를 얻는 어떤 재배 목적으로는 원했던 결과의 20%도 안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한 450주를 가지고 네. 미국의 딸기 본산지라고 하는 네. 옥스나드로 이제 옮깁니다. 옥스나드로. 옮겨서 봤더니 이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로케이션. 모든 사업이 업종들이 몰려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딸기를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거기서 딸기 농사를 짓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는 기후가 맞아요. 두 번째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딸기 재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인력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그때부터는 제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는 요즘 핸드폰으로 온도, 습도 이게 다 체크가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내려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온도가 몇 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알람이 울리고. 하면 자다 보면 이건 하루 종일 울려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 또 그 원격으로 조치를 히터도 하셔야 켰다가 되죠. 예. 껐다가 하는데 켜놓고도 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게 눈에 안 보니까 이게 켜졌다고 나오는데 진짜 네. 제대로 켜져 있는지 이 온도가 맞는지 아, 그럼 또 이제 새벽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왕복을 하루에 250마일을 했으니까 와, 한국으로 따지면 400km를 매일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그거 우버를 했으면 아마 바쁘되셨. 그렇죠. 예. 생활비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로. 예. 그렇겠네요. 예. 자, 지금 이제 딸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예.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옥스나드 지역이 예. 최적의 지역이다 하는데, 딸기 생육에 가장 좋은 환경, 그러니까, 딸기가 온도에 가장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온도에도 민감하고 이제 습도에도 민감합니다. 그게 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게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고 네네. 농사는 물 주기만 3년을 해야 된다는. 그게 물이라는 게 수분이 많은 것 같은데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저희도 애들이 밥 안 먹을 때 며칠 굶겼다 밥 주면 잘 먹듯이 네네. 좀 그렇게 좀 텀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후 조건, 네. 그러니까 온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햇볕도 맞아야 되고요. 근데 습도도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수질도 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뭐 pH,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네네. pH 성분 같은 것도 네. 이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설 원해를 하니까, 이 그린하우스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도 통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차광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조 시간이나 네네. 일조량도 조정을 하고 하지만 그런 통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이 어느 정도 그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지 농사가 짓기가 편한 거죠. 안 그러면 뭐 남극에다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농사 지으면 뭐 쉽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 이제 몇 주나 됩니까? 그러니까 240주 들고 이제 네. 옥스나드 가서 지금 이제 7,000주 가까이 지금 돼 7,000주. 있습니다. 7,000주면은 이제 과육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는 규모.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에 보통 그 농사 지으신 비닐하우스 폭이 한 네. 8m에 길이가 100m 네. 그러니까 이제 30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에 보통 하나 심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 정도. 한국에 한 동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저는 이 7,000개가 이제 원래 7만 개, 70만 개 이렇게 네, 이제 가는 거죠.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다들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병아리 2마리 가지고 와서 이걸로 새끼 낳아가지고 닭 10마리 만들고, 양계장 만들고, 소 사서 목장 만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당도는 어느 정도 나요? 당도가, 한국 딸기가 당도가 높습니다. 네. 미국 딸기를 당도를 체크해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과일이 아니구나. 아, 뭐 이런 얘기 하면, 미국 네. 딸기도 뭐 보면 맛있는 것들도 네. 있고, 수경 재배하는 건 당도도 높고 좋은 품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 한국 딸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게 좀 더 높게 나오는데, 네. 이 딸기의 맛이라는 게 당도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당도도 있어야 되고, 식감도 네. 있고, 향도 있고, 네. 특히 저희 금칠 같은 경우 약간 복숭아 향이 나는 아. 품종입니다. 달기만 하다면야, 우리가 당도를 브릭스로 이렇게 측정을 예. 하는데, 보통 이제 금칠 딸기 같은 경우는 13, 14, 뭐 잘 키우신 뭐 18, 19도 나오고, 네. 제가 농장에서 테스트 때는 한 26까지도 나왔어요. 어이구. 야. 그 아침에 저희 그 멕시칸 직원이 26 나왔다 사진 찍어 보내길래 제가, 기계 고장난 것 같다. 다른 걸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달기만 하면, 뭐, 당도 브릭스로만 따지면, 마늘도 뭐, 이게 맞는 말에도 틀린 말도 있는데, 마늘도 당도가 높아요. 네. 브릭스가. 뭐 30이 간다는 말도 네. 있는데. 근데 매운맛 때문에 단맛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당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다른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맛이 네. 별로 없기 때문에 단맛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새콤한 맛이 그렇죠. 나야 되고 또 과육이 좀 씹는 맛, 씹는 맛이 바삭한 있어야 맛 되죠. 또는 그 단맛을 잘 그렇죠. 아우를 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육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 한국에서 나오는 제 상품의 특혜니까 한 80%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자라는 네. 게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당도는 지금 한국에 버금가게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근데 사실 한국은 이제 지역이 이제 차로 예. 움직일 수 있는 예. 지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차로 움직인다면 서부에서 동부까지 뭐 2박 3일 뭐 예. 열흘 뭐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유통 과정이 길어버리면 금방 물러서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로 계속 왔다 갔다 날 수는 없고, 미국에서의 어떤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제가 이거 뭐 7,000주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허풍과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단기 목표로는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또 같이 그 파트너십으로 하자는 농장도 이제 있는데, 뭐 왓슨빌 쪽에 있고, 여기 쪽에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북가주, 남가주 쪽에 이제 거점 농장들을 만들어서 네. 이쪽에 이제 딸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네. 그리고 묘가 충분히 생산되고 한 2년, 3년 있으면 저희 이제 그 북가주에 있는 네. 그 육묘업체에서도 그때는 이제 대량으로 묘가 생산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부 쪽에도 그 거점 농장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중부도 뭐 시카고나 뭐 네. 달라스 이쪽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수요지와 가까운 쪽에다가 저희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빨리 그 다음에 많이 확장을 시켜가지고 저희 우수한 딸기가 한국 품종이 미국에서 이렇게 좀 빨리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근데 빨리라는 거는 사실은 요즘 잘 안 씁니다. 왜 빨리라는 말 안 쓰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못 먹어. 입천장 다 돼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거든요. 내일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 오늘 가면 좀 더 커졌을까? 가서 그 다음날 가보면 똑같아요. 이게 자기 애는 크는 게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매일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군대 가도 빨리 나와요. 그 집에 군대 갔지? 그럼, 이제 제대할 때 됐어요.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조바심이 생기는데, 제가 빨리라는 말을 요즘 이제 잘 안 하고 성격이 좀 느긋해졌는데, 이 미국에서 이 좋은 한국 딸기 품종을 이렇게 많이 확장을 시키면, 이 한국이 국토도 좁은데, 이 농업이라는 산업은 저희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럼 한국이 이제 고부가가치, 그 다음에 고퀄리티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국 딸기를 가지고 한국 농산물이 우수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농산물들이 이제 미국으로 나오고, 우리 K 에그리컬처가 네. 또 확장하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산 딸기는 어떤 브랜드가 입혀지나요? 예, 제가 이제 이름이 이제 성이 문씨입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문익점 할아버지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닥터문이라는 브랜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원래 이제 시판되는 것도 닥터문으로 해서 이제 나갑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책상 앞에서만 계시다가 예. 직접 몸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난관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해준다면. 예, 힘들었던 게 사실은 없어도 그런 질문 받으면 곤란한데 너무 많아도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딸기가 잘 안 크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데, 예. 물론 이유 없이 죽지는 않겠죠. 이유가 네. 있어서 죽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 아. 그땐 굉장히 난감을 했죠. 그리고는 이 좀 절망감 같은 게 들죠. 이제 이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도 다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남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크고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그런 난관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딸기를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노력한 게 한 10%면 주변에서 도와준
고마우신 분들의 그 덕분이 한 90%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 한국에 이 진주에 가서 농사를 배우고 여기 와서 또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팬데믹 동안에 9번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한국 아이고. 들어갈 때마다 2주를 격리하고 또 들어와서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다 전화하면 이제 영상 통화를 해서 보여주면 알려주고 이런 처방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되게 이제 또 많이 힘이 돼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여기서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네.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40년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40년 학교를 다녔는데 결국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네. 배우는 것이 그것도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농부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요. 네. 여기 갔을 때는 멕시칸 우리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미고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농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니까 좀 무시보다는 좀 조롱을 당했죠. 저 하고 있는 거 보라고 저 한다고. 네. 근데 그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제일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제일 큰 힘이 돼주는데 그 친구가 친해지는 거 힘들었던 거는 제가 좀 비위가 약한데 네. 바닥에 앉아서 같이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그 멕시칸 음식도 맛있다고 먹어줘야 돼요. 그래도 한 그릇 더 줘. 그렇게 먹고 나면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날 또 가져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와이프가 진짜 혼자 산다는데 네.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또 포장도 해서 줍니다. 근데 지금 먹다 보니까 이제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참 어려웠던 것들도 지나고 보면 더 좋아지는 일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이 극복하면서 생기는 노하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맥이라든지 자산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산이 많이 축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또 큰 성과가 나오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도 더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